어,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그 선교 전략 가운데 협력 사역에 대해서 CBF 선교회의 예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CBF 선교회는 원래 그 CBF 모임이었죠. 그래서 CBF는 이제 1982년도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첫 번째 정기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대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이렇게 그 대학교 내에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제 그 대학생들의 그 교제를 위해서 스스로 모이기 시작을 해서 그동안 젊은 그 청년들 중심으로 이 집회가 계속 이어져 왔었고, 먼저 되신 우리 그 장로 형제님들도 이렇게 수고를 같이 해주셔서 역사가 제법 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운영도 해가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굴곡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장단점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82년도에 저는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82년도부터 제가 CBF하고 좀 연관이 되어서 저도 청년 때 이렇게 좀 그 CBF하고 함께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좋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정식으로 은퇴를 하고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CBF가 이제 집회를 하지 못하는 정도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배들이 또 와서 젊은 그 청년 사역을 모임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권면도 있었고, 저는 CBF 이런 그 모임에 대해서 장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현 상황을 볼 때 이 청년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그 소명감이 생겨서 몇몇 분들하고 이제 재조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제 정식으로 활동을 다시 하게 되어서, 맨 처음에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CBF를 CBF 선교회로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은 그 전도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거다. 그래서 정식으로 CBF 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의 교제를 넘어서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19년도 7월 달에 이제 카이캄에 등록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교계 내에서도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선교단체로서 이제 정식 등록을 했을 때는 일반 교계에서도 이단십이라든지 그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CBF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단 시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카이캄에 등록을 했어요. 쉬운 거는 아닌 절차였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19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선교회 내에 그 교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 달에 CBF 장학회가 이제 또 출범이 되었습니다. CBF 선교회는 이제 국내 그리고 국외
대학생들, 유학생 선교뿐 아니라 직장 선교, 외국인 선교까지 사역을 확대해서 현 시대에 맞게 대면이나 또 비대면 사역을 사역 등 다양한 그 선교 전략으로 전도, 선교의 이 사명을 담당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CBF 선교회가 하고 있는 그 차세대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지역의 CBF 곤역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나 또 전도 훈련 등을 배우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CBF, 인하대 CBF가 있는데, 인하대는 이제 인하대 대학교 안에 그 강의실을 빌려서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서인천교회 신길주 형제님을 중심으로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섬기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CBF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천 지역의 지역교회들이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청년의 교사들이 모여서 인천 지역에도 이제 CBF 활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을 서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인천 지역에도 이제 청년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모일 때는 뭐 어떤 이름으로 모여도 되는데, 이 CBF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밖에 나가서 뭐 캠퍼스라든지 밖으로 나가서 전도나 또 선교 활동을 할 때 CBF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장점을 생각하시면서 인천 CBF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원 CBF 활발하게 모이고 있고요. 의광교회 또 안양중부 이런 교회들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 CBF 광교 남북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시고 계시고, 모이는 장소는 그 성도 가운데 이제 치과 의사가 있어서 그 병원에서 이제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곤역별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임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 청년들이 이제 같이 더해지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평택 천안 CBF, 여기도 이제 평택하고 이제 천안 지역에 그 지역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M이라고 해서 천안 지역과 아산 지역의 이 캠퍼스 그 학생들이죠. 거기 그 안유서 병기님이 호서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대학교 그 학생들을 그 평일날 만나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CBF, 뭐 일빛,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이름으로 대전 CBF가 대전 대덕과 또 서대전 뭐 이런 지역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북포항 CBF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포항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청년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이 CBF 활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청년들이 CBF 캠프에 한번 와서 돌아갔는데, 대구 지역에도 이제 CBF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장로 형님들하고 좀 모여서 의논을 하고, 대구 지역에도 원래 그 대구 지역에도 청년들 모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냥 청년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시면 되고, 밖으로 나가서 전도 선교를 하려는 목적으로는 이제 CBF로 모이자. 그래서 소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경상대 CBF도 있는데요. 그 교수로 재직하셨던 그 안성진 형제님께서 그 캠퍼스 안에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CBF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 CBF는 엑지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부산 연재교회에서 그 부산대 바로 앞에 선교 센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었죠. 그래서 국내 대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CBF가 이제 그 선교회로 바뀌면서 재조직을 했을 때 함께 합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 권역별 모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캠프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 코로나 시대 때 뭐 꼼짝을 못하던 그런 시기였지만 저희가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들도 많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온라인 사역이 그렇게 그 생소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저희가 줌으로 캠프를 끊임없이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제한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지만 줌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도 하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제 되면 그 유혹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신입생 환영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뭐 한 50여 명의 신입생들이 그 CBF 캠프에 참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은 뭐 캠프비 없이 그냥 공짜로 와라 이렇게 해서 선배들 따라서 많이들 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이런 활동을 저희가 중단을 하지 않고 신입생들 환영회를 이어서 했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장점이 뭐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온라인 사역으로 선교 세미나 같은 것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뭐 태국과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데 또 캄보디아 뭐 이런데 하고 줌으로 연결을 해서 선교사들하고 CBF 청년들하고도 연결도 시켜주고, 또 어떤 선교지 같은 경우는 그 현지 선교지 청년들하고 CBF 청년들하고 이제 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역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많이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송출하면서 그 여러 지역에서 함께 볼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서로 댓글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그런 사역도 했고,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지역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해서 온라인 팀이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회에 그 청년들을 만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그런 내용을 전국에 있는 CBF 청년들이 다 같이 보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디모대학교도 방문했고 지역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도 저희가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교남북교회에서 여름 캠프를 하는 장면이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CBF 선교회 내에 찬양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악기 같은 거 필요하면 이제 구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 사역 가운데 이제 이 찬양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활발하게 집회도 하고 해서 지역교회들을 이제 좀 돌아다니면서 이제 찬양 집회를 하고 청년들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것이 우리끼리의 어떤 교제를 먼저 이제 그 시작을 하다가 점점 아이디어들이 생겨가지고 찬양 복음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구도자들을 초대를 하고 친구 초대하는 시간, 뭐 가스펠 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찬양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역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그 현장 사역이 있어요. 우리끼리의 이 교제를 넘어서서 또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계속 하자. 이런 목적으로 전도 선교는 우리끼리의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현장 사역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재조직을 하고 카이캄에 등록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이화여대, 서울의 그 중심 대학 가운데 하나인 이화여대 강당을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교회에서 모이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캠퍼스를 빌려서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모임의 청년들이 뭐 친구도 데려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우리끼리 그리고 안에서만 계속 했던 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니까 상당히 이렇게 좀 위로도 받고 좋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CBF 지역별 모임들 가운데 이 전도 캠프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지역 CBF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 구두자들을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캠프를 이렇게 하고 전도 캠프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예, 이게 같은 또래가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그 환영의 방법 이런 것들이 기성세대들이 사용하는 방법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이디어들이 청년들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친구들을 데려오고 접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청년 사역이 청년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초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전도 모임이 있고 또 가스펠 데이 이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목적이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선교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평천 CBF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뭐 요양원 같은데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그 위로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그렇게 현장 사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서울 CBF에 이제 소복 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복 팀이죠. 스스로 청년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 팀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소복은 소금의 역할로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행복을 나누자. 예, 청년들이 이런 이름을 스스로 붙이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손편지를 써서 전도지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예,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전도지를 만들고 거기 선물을 집어넣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계속 이것이 그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직접 거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독산동 지역인데요. 공원에 가서 야외 CBF 소복팀 주최해서 야외 찬양 집회 이런 것도 하면서 정기적으로 가서 거기 공원에 나와 계신 뭐 어르신들 지나가는 동네 분들에게 선물도 주고 전도도 나눠주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도 그러면 좀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그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근방에 있는 독산동 근방에 있는 그 신림동 교회하고 좀 연결을 시켜줘서 신림동 교회에서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BF 선교회와 지역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불러다가 주일학교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아이는 이제 그 아동센터에 속해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 어디 간 그 소식을 잘 모르고 아동센터에서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소속이냐, 이분이 이제 이단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증명이 안 되면 금방 이제 경찰이 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그 제가 이제 그 선교회인데 이제 카이캄에 등록돼 있고 설명을 좀 하니까 이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컴퓨터를 쫙 찾아보고 그런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그래도 확실한 선교단체구나 해서 아 그러면 몇 시까지 돌려보내시라 이렇게 하고 잘 끝난 경험이 있습니다. 소복소복 팀이 여기 홍은동 쪽에도, 홍제동이죠. 홍제동 쪽에도 가서 거기 조금 위쪽 이 산 동네에 있는 그런 좀 가난한 동네를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돌리고 거기 노인정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청년들이 위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집집마다 전도지도 꽂아놓고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하고 전도지 나눠주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도 이제 그 조금 요청이 있어서 근방에 있는 홍은교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는데 지금 뭐 하여튼 연결을 시켜줘서 홍은교회가 담당을 하려고 하는데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자율적으로 하는 이 사역들이 제법 있고 아이디어들이 확실히 젊은 아이디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자율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역인데 CBF 학습 멘토링 해서 그 진로 상담을 해주고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진로 상담도 해주고 또 학습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학습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런 그 사역이죠. 앞으로 이 사역은 저희가 기도 중에 있는데 이제 유학생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한국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으로 우리 청년들이 상담도 하고 언어도 가르쳐주고 이 대화도 하면서 언어를 돕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한국에 생활할 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런 멘토링 사역을 하면 이 청년들이 이 타문화권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선교에 삶을 헌신할 것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역을 확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밥약 프로젝트인데 젊은이들 문화예요. 청년 문화인데 밥약이라는 것은 밥 먹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이게 대학교 내 하나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CBF 내에서도 이제 밥약 프로젝트를 해서 대학교 내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특별히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밥 먹는 약속을 선배들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입생이 딱 되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든지 세속화가 되든지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그 손을 잡고서 이제 따라오는 거죠. 교회로.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딱 되면 나 이제 해방되었어 라는 심정으로 마음껏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상담을 해주고 하나하나 이끌어주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CBF 내에 이런 밥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CBF 겨울 캠프 저희가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서대학교 캠퍼스를 빌려서 거기 기숙사를 또 빌리고 강당을 빌려가지고 캠프를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처음으로 이제 캠퍼스를 빌려서 캠프를 했고 오는 여름에도 호서대학에서 CBF 여름 캠프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대관 약속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태국으로 갔는데요. CBF 이름으로 CBF 선교의 이름으로 이제 제가 선교를 가서 물론 거기 있는 현지인 그 교회들 돕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태국은 이렇게 학교들을 오픈하는 그런 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백 명 되는 그런 고등학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가 무용도 보여주고 복음도 전하고 선물도 주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중고등 학교 이런 데 여러 군데 방문을 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마을들을 또 돌아다니면서 마을 한 복판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 유학생 사역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인하대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캠퍼스 안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서인천에서 이제 또 지원을 하면서 유학생들을 그 식사 제공을 하고 이렇게 돌보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호공대 그 교수로 재직하는 형제님이 계셔요. 근데 그 형제님이 자기 연구실에 이제 제자가 들어왔는데 네팔 유학생이죠. 복음을 모르던 유학생인데 관계를 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선교사 그 최금민 형제님을 또 소개시켜주고 네팔 현지 일꾼하고 또 연결을 시켜줘서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지역교회 대구 팔국로교회에 연결이 돼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더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 형제가 이제 이탈리아로 박사 과정으로 공부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모임까지 저희가 연결을 시켜줘서 지금 거기 가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아주 좋은 본이 되는 유학생 사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사역과 선교사, 선교지, 일꾼, 그리고 지역교회, 이 협력 사역이죠. 부산 연제교회 같은 경우는 뭐 몽골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네팔 사역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 있는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 연제교회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최금희 형제님이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소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뭐 한국말만 가르쳐주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그 일꾼, 이 전도자, 이 형제님이 줌을 통해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유학생들이 이제 신입생 1기, 2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구원받지 않은 그 유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지역교회가 그거를 이제 그 포용을 하고 선교사와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현지 일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몽골 교회가 부산 연제교회 내에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타과소잖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장소를 부산 연제에서 이제 그 한 아파트를 세를 빌려가지고 장소를 제공을 해줬을 때 이제 그 몽골 유학생들이 그 자녀가 있는 학생들이 있고 또 몽골인들이 자녀가 있을 때 데려와서 이제 타과소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점점 발전돼서 이제 몽골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말도 잘하기 때문에 부산 연제교회 그 청년들이 이제 주일학교 선생으로 또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운영을 하지만 그러나 부산 연제가 또 협력해서 돕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교회 같은 경우는 제법 이 밖으로 나가는 사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 밑에 보면 이 부산대학교 강당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 몽골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이제 몽골 교회, 부산 연제교회 안에 있는 몽골 교회가 주관을 해서 영사도 이제 초대를 하고 그러면서 몽골인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생활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갖는 그런 주최를 했었습니다. 뭐 경기대 같은 경우는 경기대 그 교수로 계시는 형제님이 이제 베트남 사역도 하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그 교수로 이렇게 그 인도네시아 대학에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그 대학 안에서 뭐 전공은 또 따로 가르치지만 한국문화원을 또 하셔요. 그래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인천 CBF 그 청년들하고 줌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을 계속 이제 배우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제 인천 CBF가 담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국의 권역별 CBF가 다 같이 담당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한국어 그 교재들을 다 준비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재라든지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이미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선별을 해서 한국말 가르치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선별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CBF 내에 장학회가 있는데 장학회에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학생들이 들어오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한국 문화 길라잡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한국어를 이렇게 어떻게 배우고 한국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대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몽골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정광환 형제님, 태국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고 네팔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최금희 형제님 이런 식으로 연결을 다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앱에 이제 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길라잡이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 한국말을 어떻게 배우고 그리고 한국 생활 그래서 뭐 그 의료라든지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택배 활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이것을 만든 그 분들은 실제 유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그 초창기에 그 생활을 했는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앱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F 선교회 내에 교수회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현직 교수들이에요. 근데 모임분들이죠. 그래서 2019년도 9월 달에 CBF 선교회 교수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25명이 등록이 같이 이렇게 협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이제 20명 정도가 현직 이제 교수들이고 5명 정도는 이제 교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 또 대학생 차세대 사역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CBF 교수회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모임도 하고 또 저희가 줌으로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TNC라고 그래가지고 Tuesday Noon Chapel 해서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점심 때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는 시간인데 점심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뭐 샌드위치나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서로 그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교수들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논도 하고 말씀도 서로 공유하고 듣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진들이 있어서 교수회 내에 이제 의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뭐 패키지도 발송을 했고 그리고 대면으로 모여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유학생이나 또 젊은이들 캠퍼스 사역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교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역을 아주 그 잘 하셔서 이런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CBF 교수의 사역을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선교사의 삶을 이분들이 살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내에 영혼들을 뭐 국내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을 향해서 현장 선교사의 삶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사역, 유학생 사역. 이 장면은 이 그림은
그 전충환 형제님이 지금 부산대학교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CBF 선교회 그 교수회를 함께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 FNC라고 해서 그 부산대 안에 그 금요일 날 정오 때 그 캠퍼스 안에서 강당을 빌려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 집회가 있어요. CBF 이름으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전충환 형제님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주관하시고 또 돕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CBF 교수회의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교수들 입장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참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이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평일날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면을 해서 뭐 위로하고 또 친구가 있으면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차세대 사역에 참 교수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 집회를 해도 CBF 내에서 이제 교수가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장면은 마르투스라고 해가지고 CBF 교수회 그 교직원이 계셔요. 서울대 교직원이신데 그 형제님이 동아리 등록을 했어요. 마르투스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등록을 해서 이제 그 서울대 안에 그 장소를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음악회도 열고 그러면서 교직원들 거기 학부 또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그 금호공대, 경기대 그리고 부산대 이런 데서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그 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형제님이 인도네시아 대학에 가서 그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그런 선교 사역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역은 선교지마다 저희가 다 뻗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떤 선교지에는 현지인인데 교수로 계시는 성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수들하고 예를 들어 뭐 필리핀 선교지에 교수가 있다 하면 근데 같은 성도야. 그러면 이분들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BF 선교회의 그 교수의 이름으로 각 선교지마다 이렇게 대학교 사역을 다 연결시켜 놓고 그러면 뭐 CCC 사역이나 뭐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협력 사역인데 저희도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CBF 장학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사진인데 여기 전충환 형제님이 좀 빠지셨는데 예, 그래서 이 사진이 구성이 됐고 그동안 저희가 장학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1학기 때 10명을 지불을 했고 2학기 때 16명을 지불을 했고 올해 2024년도 1월 달엔 1학기 때 17명을 지불을 했는데 아마 8월이나 2명을 더 지불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불 대상은 차세대 리더들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목회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예, 이렇게 그 장학금을 계속 지불하고 특별히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이제 19명 1학기에 19명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그 공급을 해 주셔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냥 뭐 장학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회라는 그 격조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래식 음악회도 갖고 1부는 이제 그런 음악회를 갖고 2부에는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수여하고 간증을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학회 활동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이런 어플을 제작해서 앱을 통해서 유학생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장학회 홈페이지 등도 있고 합니다. CBF가 계속 이제 그 강조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본질에 충실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같은 사역을 뭐 또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어떤 그 원리, 영적인 원동력이 이게 미흡하다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꾸 이게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나가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사역이 되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삶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두나무 이야기라는 복음책을 써서 유튜브에도 이제 올라와 있지만 그 권역별 모임이나 또 캠프 때 제가 이것을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전도 실전, 전도 훈련 이런 내용으로 계속 청년들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영적으로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죠. 특별히 CBF 선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 젊은이들의 CBF와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을 하나같이 다 전도자로 만들자.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서 현장 전도자가 되고 현장 선교사가 되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또 실제로 훈련을 시켜서 무장을 시키는 것을 CBF 선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훈련하는 방법, 모습이고요. 뭐 CBF 문서 또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소식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의 이제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SNS가 좀 중요합니다. 인스타라든지 또 카톡 또 유튜브, 밴드 이런 그 온라인을 통해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고 소식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역을 점점 더 확대하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대학생들 또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으로 가게 되는데 직장 선교를 저희가 하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 많은 유학생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전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 현 시대에 맞게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사역을 저희가 활발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뭐 저희는 아무 지역교회라든지 또 어떤 성도님들이 이 비전이 함께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 기반을 가져다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 이 CBF 이름을 또 이 노트를 갖다 쓰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해서 서로 이제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선교지별로 또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그 모임 안에는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청년 사역도 있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되고 이 CBF 선교회 같은 이런 그 사역들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나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CBF 이름으로 그냥 나가셔서 편리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 지역 같은 그런 데는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모일 때는 그냥 인천 청년 집회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나와서 전도 선교할 때는 CBF 이름으로 하면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신 대로 그냥 이게 남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모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고 정체성, 우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역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역을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